근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제 2등으로 달려가시고 있는 오세훈 시장님이 그 빠지는 걸 충분히 받아먹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남은 2주 동안에 새로운 걸 보여줄 게 지금 딱히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중앙에서도 김부겸 후보를 위해서 또 새롭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는 것. 그러니까 한겨레는 진짜 한심한 언론이에요. 한겨레는 한심하다. 네, 그 기사 보고 대구 다 격분했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은 진짜 수많은 악의와 마주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사람들 붕괴하는 건 처음 봤어요.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의 결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요 격전지 중심으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서울시장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보니 정원호 43.9%, 오세훈 후보가 이제 35.7%로 이제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8.2%포인트로 뭐 그 전에는 한 16% 정도 차이가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8% 정도밖에 이제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예. 많이 격차가 줄어든 것 같은데 이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 어찌 보면 이제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오름세보다 정원호 후보 지지세가 빠지고 있다. 맞아요. 빠지는 모습이 더 가파르고 있다. 여기에 주목하고 있던데 이거의 원인이 무엇일지 한번 뭐 30년 전에 그 폭행 사건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정원호 후보가 언론에 나와서 말을 잘 못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해서 그러는 건지. 예. 아니 뭐 다각적이지만 그냥 정원호 후보가 함량 미달인 게 너무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애초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을 띄워주면서 무슨 뭐 일 잘하는 구청장 이런 식으로 띄워줬지만 그냥 그런 이미지를 빼고 보면은 이분은 사실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뭐 인지도 있던 분도 아니에요. 정치 고관층이었던 저도 이번 서울시장 나오시기 전까지 정원호라는 분에 대해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준비되지 않은 신인이에요. 그냥 이 어떤 거대 선거구에 나올 만한 분에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본인이 구청장을 하면서 뭔가 쌓인 내공이 있고 이런 게 실력이 있으면 거기서도 얼마든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막상 포장을 열어봤더니 너무 함량 미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만 가지고 기대했던 게 당연히 빠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제 2등으로 달려가시고 있는 오세훈 시장님이 그 빠지는 걸 충분히 받아먹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싸움이 오세훈 시장님이 뭘 잘하셔라기보다는 정원호 구청장이 얼마나 많이 자신의 표를 더 깎아먹을 것인가 이 싸움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골드크로스 전 충분히 일어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하락세에다가 상승세가 같이 받쳐주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강 의원님께서 정원호에서 빠지는 거 김정철로 간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김정철 후보님을 꼭 많이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골드크로스는 안 나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은 약간 30%대 후반에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고 정은호 후보는 초반에 막 50%막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점점 빠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신인 가점이 빠지고 있다. 이분 대통령이 SNS에 픽해가지고 갑자기 확 된 거잖아요.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박주민 전 의원이 이런 분들도 이기고 올라왔는데 그렇다면은 본인의 능력치에 대해서 국민들께 구체적으로 좀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대통령이 일 잘한다고 얘기하고 성동 구민들이 뭐 만족도가 높다라고 해도 다른 분들은 우리 문성호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몰라요. 이분 무슨 일 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 뭐 최근에 그 네거티브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처음에 토론을 피하나 싶었지만 오세훈 후보 측에서 그런 네거티브 빼고 부동산 정책 가지고서만 토론하자 이 얘기를 했는데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아니 일 잘하는 이미지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뭔가 검증은 어려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원호 후보는 말을 잘하든 못하든 적극적으로 토론회에 나가서 버벅대는 이미지 해도 돼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래 중앙정책 처음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게 오히려 상승폭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선거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좀 올라가시기 전에 그러겠죠. 후보님 토론회에서 직접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뭐 안 하는 마음 알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금칠 해봤자 내부에 들어있는 게 뭐 충분히 훌륭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들 그거 금방 다 압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아실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 동안만 버텨보자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마인드로 정치하시는 분이 과연 시정을 맡으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진짜 우려가 많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자 이어서 저도 말을 좀 또 할 거예요? 아니 서울시 어차피 까는 거잖아요.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까는 거잖아. 안 하겠습니다. 네. 우리 헌기는 여기서 얘기하세요. 6.3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최대 격전지 지금 하헌기가 또 머물고 있는 대구로 한번 가봅니다. 예. 대구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김부겸 추경호 후보가 크로스된 여론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면은 추경호 후보가 지금 46.5%로 지금 다시 급부상을 했고 김부겸 후보가 41.7%로 좀 하락세입니다. 예. 이어서 이수찬 후보도 3.1%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 예. 방금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제가 어떤 표현 썼습니까? 하락세 뭐 역전 이게 아닙니다. 저게 ARS 조사인데 네. 어제 나온 여론조사거든요. 네. TBC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어제 같은 날에 채널 A에서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소개를 안 해주시고 있는 거고. 그래요? 오늘 아침 저거고요. 채널 A 조사는. 네.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서도 하나 더 나왔는데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ARS 하나가 뒤집어져 있고 나머지 여론조사 2개가 이기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기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오케이. 지금 지는 여론조사 2개 나왔거든요. 매일신문이랑 저거랑 지는 것만 딱 뽑아가지고 지금 뒤집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다. 격차는 많이 줄어들었네. 아니, 격차는 줄어들었다고 네.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최근 1년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게 공보물도 나가기 전이고 토론도 하기 전이고 오늘부터 유세 시작하지만 유세도 전이고. 그래서 저는 전체 여론조사 지표를 쭉 보면 다시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다시 이제 선거 운동을 시작하고 이제 투표 날짜가 다가오니까 보수의 집결이 시작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보수의 집결이 저거 뜯어보면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서문시장 돌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그다음에 여당 견제해야 된다는 여론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추경호 후보가 그 여당 견제론을 다 흡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당 견제해야 되는데 대구시장은 김부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중앙에서 보기에는 추경호 후보가 뭘로 지금 선거하고 있냐면 당선 가능성이 제가 높습니다.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려요. 그거 왜 높겠습니까? 대구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난 이번에 김부겸 지지할 거야. 근데 설마 여기서 뭐 김부겸이 되겠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론조사 지표로 말하면 김부겸 지지율이 높은데 당선 가능성은 추경호가 높은 거죠. 사실 선거운동은 지지율로 하는 거지 뭐 당선 가능성 예측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는 사실 국민의힘 정확하게 말하면 추경호 캠프가 좀 조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후보자 토론 안 합니까? 합니다. 2번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추경호 후보가 원해서 한 번 더 배치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대구는 저는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서로 간에 개인적인 네거티브는 안 하시고 계시는 걸로 보여요. 그거 하십니다. 그래요? 저희는 안 하는데 저희는 내란 이런 표현 안 쓰거든요. 거기는 간첩 이런 얘기 막 합니다. 지침 조직에서 그걸 막 뿌립니다. 예전에 그 간첩한테 돈 받으신 뭐 그런 얘기 막 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거 제가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한테 그 얘기 들으면 간첩한테 돈 받은 사람을 그러면 왜 그 당에서 그렇게 공천을 했냐. 한나라당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래서 그 대구 경북에서는 네거티브 전이나 치열한 선거전을 치러본 적이 없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처음인 거예요. 막 던져 그냥 막 던져. 사실 이렇게 뭐 붙고 그들 처음에 뭐 지는 것들 많이 나왔을 때 그런 게 생전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김부겸 후보라는 분이 나와 주셔서 그나마 국민의힘이 조금 정신 차리고 전열을 재정비하지 않았을까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런 의미에서 김부겸 후보께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근데 김부겸 후보의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정청래 대표의 비호감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김부겸 후보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뭐 신공항 얘기 전국 최하위 GRDP, 뭐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것들 싹 다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가 남아있는 이 2주 동안의 선거 기간 동안에 오롯이 개인기로서 지금 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새로운 이슈들이
중앙발로는 지금 좋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취소 특검이라든지 이런 이해가 나왔을 때 김부겸 후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를 내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중앙발로 민주당이 좀 오만해 보이는 모습들이 대구 시민들은 결집을 하게 하고 또 홍준표 전 시장 저는 이분이 지지 선언한 거는 오히려 보수 결집을 가속화시키는 이런 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좀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은 2주 동안에 새로운 걸 보여줄 게 지금 딱히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중앙에서도 김부겸 후보를 위해서 또 새롭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는 것 이게 좀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군위에 들려서 신공항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그 여론조사들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낮지 않거든요. 역대 대통령에 비하면 그 후에 반응이 굉장히 좀 괜찮았고 그다음에 그 추경호 후보가 신공항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공약하니까 그거 부채 돌려막기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예산을 공자기금 땡겨서 쓴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서 관련 법안을 어떻게 냈는지를 의안정보 시스템과 한번 찾아봤습니다. 추경호 후보가 낸 법안이 하나 있더라고요. 공자기금으로 하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예전에 했던 것들을 전부 뒤집는 어떤 공약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영향을 많이 좀 주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에서 하는 그 공소취소 특검 이거는 타격을 많이 받은 게 사실입니다. 많이 받은 게 사실인데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낸 유일한 사람이 김부겸 후보라서 상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구 시민들은 좀 분리해서 봐주시고 계신다 이 말씀드립니다. 한겨레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파란 대구가 되면 어떨지 궁금하다. 대구마저 민주당이 되면 독재가 될 것 같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제 뭐 한겨레 뭐 신문의 기사일 뿐입니다만 뭐 요거에 대해서 뭐 제가 이거 부분 제가 쇼츠 따달라고 했어요 제작진 분들한테. 네네. 그러니까 한겨레는 진짜 한심한 언론이에요. 한겨레는 한심하다. 네, 그 기사 보고 대구 다 격분했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은 진짜 수많은 악의와 마주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사람들 붕괴하는 건 처음 봤어요. 아주 악의적이고 아주 편향적이고 그런 기사예요. 그 로포 기사에 보면은 민주당 욕하는 부분에 대한 그 주민들의 반응이 있어요. 뭐 지 맘대로 법 바꾸는 민주당 뭐 싫다. 심판받아야 된다. 그래도 시장은 김부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워딩도 있어요. 그 기사 자체에. 근데 그런 것들 다 건너뛰고 뭘 인용해놨냐면 처음에는 10명 중 7명은 바뀔 것 같다더니 뭐 무슨 지금은 아니 처음에는 다 바뀔 것 같다더니만 지금은 디비졌다. 이걸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항의했더니만은 갑자기 뭐 독재 얘기를 또 넣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겨레가 원래 교조주의적이잖아요. 되게 PC주의적이고. 이게 사회가 나아가는 것보다 자기 교리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거기서 무슨 그 맥락을 읽냐면 한겨레가 자기 정의감에 푹 빠져가지고 내란이 일어났는데도 대구는 아직까지도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 답이 없는 사람들이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러 대구도 욕먹이고 국민의힘도 욕먹이고 민주당도 욕먹이고 그렇게 저는 기사가 편향적으로 짜여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저도 저 제목은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구가 민주당 되지 않아도 독재로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니,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미 지금 우리가 별개 독재가 아닙니다. 권력 견제 구도 같은 게 다 사라지면 그게 독재가 되는 건데 지금 사법부 무너뜨리고 있는데 뭐 대구가 안 넘어가고 간다고 뭐 민주당이 독재를 안 할까? 전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말이 좀 잘못됐어요. 한겨레 신문에서 뭐 낸 보도라서 뭐 그거를 뭐 굳이 그대로 뭐 받아들이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구 선거 해보면서 제일 힘든 게 한겨레 저런 거예요. 뭐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구가 진짜 뒤집어져서 김무현 총리께서 시장이 되시면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 뭔가 좀 다른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반대로 계속 그냥 대구는 국힘 이기는데 그뿐이야. 거기만 이기고 딴 데 다 져. 그러면은 결국 민주당발 독재가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고맙다 성아. 저거는 뭐 큰 의미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에서 뭐라 그러냐면 1타 3피 이래가지고 일단은 공소 취소 이런 거 비판하면서 후보가
그 우리가 여기서 떨어지면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제어나 견제가 더 안 되지, 더 막 나가지.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되면은 우리가 지금 막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나도 그렇고 그 당일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목소리가 힘이 실려서 오히려 더 제어가 되는 거지. 그 민주당 지금 견제하려고 우리 떨어뜨려 버리면은 계속 저렇게 간다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예. 여기에 그럼 대구 조금만 얘기는 더, 여기까지 하고. 한 번만 더 붙이면 안 돼. 지금 이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김성률 후보가 기다리고 그래요? 있어. 그럼 안 돼요. 오케이, 나중에 전화해야 하겠습니다. 돼. 예. 이따가 또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